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자화식 살펴보고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찐이야라는 노래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선생님 얼굴이 시커멓게 안 되네. 신기하네. 교과서 화면 같이 하얀 화면 때문에 내 얼굴이 시커멓게 보이나? 지금 잘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플레이! 네, 이 정도만 해서 여기서 말하는 찐은 이제 진짜 참이라는 얘기죠. 주어진 값을 참이 되기. 맞아요, 여러분들. 사물함에 있는 그 비밀번호가 어떤 땡땡땡땡이라면 그것이 맞았을 때 참이 될 때만 열리겠죠. 열려라 참깨. 그것도 참 괜찮은 비밀번호 같습니다. 자, 교과서 74페이지 펴주세요. 교과서 74페이지 펴주세요. 교과서 74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74페이지. 이분 또 선생님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네. 괜찮아요? 보입니까? 선생님 얼굴보다 교과서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옆에 항상 교과서와 색깔 있는 펜 준비해서 중요한 것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수학은 엄청나게 어렵고 무지무지 힘든 것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초등학교 때 못했어도 괜찮아요.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 몇천 몇만 그런 큰 수 막 몇백 분의 1 그런 숫자 안 나와요. 우리 중학교 수학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수학을 못했어도 중학교에 와서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손으로 하셔야 돼요. 손으로. 입이나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이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일 손으로 풀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또 다른 데 찾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계값 해서 값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값. 그래서 얼마냐 이거죠. 시계값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입 동그라미 쳐주세요. 대입은요, 대학교에 입학했다. 여러분들 11월 달에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서 대입하니까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거 아니고 대입이라 하면 대신 입력했다. 그 뜻이에요. 대신 입력했다. 그 뜻입니다. 대신 입력했다. 즉 문자 대신에 실제의 값을 숫자들을 입력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값이 나오겠죠? 여기 뭐 먹을 게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걸 실제로 입으로 여러분들 넣어서 먹어야 맛이 있는지 어떤 맛인지 알 수 있지. 먹어보지 않고서 이걸 설명을 이거 멕시코 음식은 어떤 맛이야, 또 중국의 음식은 어떤 맛이야, 또 미국에 가면 어떤 맛이 있어, 그 말로 설명이 될까요? 맛을 말로 설명이 될까요? 말이 필요 없어요. 직접 한번 먹어보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신 입력하여서 값을 구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맛을 보자고요. 최근 청소년들의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청소년들의 평균 키가 커졌기 때문에 몸무게만으로 비만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이때 표준화된 식, 이 식이 있어요. 네이버에 가면 비만 지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식에 자신의 키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비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사람에 따라 체질이 다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비만 지수 하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기가 나와요.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비만 지수 하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신체 검사를 해서 우리 학생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점검을 합니다. 그 중에 비만 지수 이런 게 계산기가 일반 계산기.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화면이 안 나오네요. 여러 가지 계산기가 있는데 좀 전에 다시 비만 지수 계산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누구를 볼까? 아까 그 노래 찐이야 노래 부른 그 남자친구의 그분의 키가 175라 그랬어요. 근데 몸무게가 75kg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그분이 몇이더라요? 무명 생활을 오래 해서 35살인가 그렇던데
남자분입니다. 아까 그 노래 불렀던 그 가수는. 계산 눌러보겠습니다. 해서, 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나의 신체 질량 지수에서 BMI에서, 과체중으로 나오네? 오, 신기하다. 아까 좀 약간 통통해 보이긴 했었죠, 얼굴이. 그분, 이 사실을 알면 조금 서운할 것 같은데? 이름이 뭐던데? 그래서, 이 지수에 따라서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이 병원 가셔야 돼요. 저체중도 건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통계를 내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값을 가지고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키하고 심장 박동, 몸무게 가장 먼저 잽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키하고 몸무게만 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눈곱이 3개예요. 키, 몸무게, 키, 하이트, 몸무게, 웨이트, 중량하고 밑에 이 비만 지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의사 선생님 차트에 자동으로 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보겠습니다. 자신의 키만 하면 누구나 자신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체중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비만의 정도를 알 수 있다. 키가 Hcm, H는 하이트예요. 표준 체중은 계산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된다. 0.9 곱하기 H-100. 방금 아까 그것이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정에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표준 체중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물론 결과는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몸무게 얘기하면 싫어하고 그러는데 어떤 1학년 6반에 어떤 학생의 키가 157cm고 그럼 H 하이라고 했죠. 하이트 키 대신에 H를 대신 입력하고 그걸 줄여서 말로 하기 귀찮으니까 뭐라고? 대입한다 라고 합니다. 대신 H 대신에 이 값을 입력하고 여기에다가 계산한 값은 51.3 정도예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마르기도 하고 약간 통통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꼭 여기에 맞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H 대신에 실제 값 157을 대입한다. 마치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동 판매기에 딸랑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간 거예요. 출제해주세요. 이와 같이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 대신에 문자 동그라미 문자 대신에 알 수 없었던 문자 대신에 수를 넣는 것을 문자에 수를 대입한다. 네모치고 별표 5개 쳐주세요. 별표 5개. 비밀번호, 여러분들 생일, 암호 이렇게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엔터키를 딱 눌러야 입력한 값이 거기에 반영이 돼서 옳은지 틀리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반영이 되겠죠. 또 문자에 수를 대입하여 얻은 그 결과를 식의 값이라고 한다. 아까 햄버거를 딱 먹었더니 이 맛이구나. 햄버거의 맛이. 즉 그 숫자의 값이 얼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별표 2개. 언제 주어진 문자의 실제의 값을 대신 문자 대신 숫자의 값을 대신 집어넣었을 때 햄버거를 입에 딱 넣었을 때 짜장면이나 뭐 짬뽕의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먹어봐야죠. 딱 집어넣었어요. 대입. 그때의 맛, 그때의 값을 말합니다. 다만 대입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대입에서 화살표를 빼시고 옆에다 괄호 이렇게 그려주세요. 괄호만 그려주세요. 괄호를 꼭 쳐주셔야 돼요. 야, 어머님이 미역국 생일인데도 미역국 줄게 받아 먹어 했는데 손에다가 뜨거운 미역국을 놔주겠어요? 라면 끓여서 먹는데 손에다가 놓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겠죠. 햄버거 10세트 세트메뉴 친구들하고 먹으려고 10세트 세트메뉴 주문했는데 포장지 하나 없이 햄버거 10개를 딱 가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 햄버거 그냥 가져가면 다 흐트러지고 쏟아지는데 큰일 나겠죠. 그릇이 있죠. 용기가 있죠. 짜장면도 마찬가지. 그릇도 있고. 다 포장지가 있죠. 그렇듯이 대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입할 때는 괄호를 꼭 쳐주세요. 특히 언제 양수일 때는 안 쳐도 돼. 사실 김밥 같은 거 그냥 손으로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언제 음수일 때는 반드시 괄호를 쳐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 단원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문자에 수를 대입할 때 음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를 쳐주세요. 안 그러면
뜨거운 미역국, 뜨거운 라면을 맨손으로, 야, 라면에 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뜨겁겠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음수일 때는 괄호를 꼭 쳐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돼. 드디어는 안 돼. 에이, 야, 이거 3번은, 야, 이번 좀 봐봐. 3번은 음수야 양수야? 3양수잖아. 이건 초등학교 애들, 수성초등학교 애들도 합니다. 이게 아니라 2번 때문에 그래. 2번 2번에다가 여기다 괄호를 쳐주세요. 괄호를 꼭 쳐주세요. 언제? 음수일 때. 여러분들 혹시나 아이디나 비밀번호 만들 때 음수 넣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러면 그 회사 컴퓨터 바로 고장나고 불납니다. 어쨌든 역시 음수일 때는 괄호를 꼭 쳐주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x에다 3을, x의 값이 3일 때, 이 얘기는 x의 값이 3과 같을 때 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3 대신에, 미안합니다, x 대신에 얼마? 3을 입력해라. 대신 입력한다. 뭐라고 아까 한다 그랬죠? 대입한다 그랬습니다. 3을 대입하면 3이 6만원 빼기 5만원, 만원. 돈으로 하면 학생들 절대 안 틀려요. 돈 얼마나 똑똑한데. 자, 근데 음수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음수일 때 a가 마이너스일 때는 퐁당. 봐요. 괄호 쳤잖아요. 여기 설명도 없이. 이 책에 좀 웃기죠? 설명도 없이 여기 이제 여기 음수일 때는 괄호 쳤어요. 아까는 괄호 없어. 이게 왜 깨지나 이거. 왜 깨집니다 이거. 아까는 이거 괄호 없이 했다가 여기서 괄호 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음수일 때는 괄호를 꼭 쳐주세요. 마이너스 2니까 음수 5 곱하기 음수 5는 그러니까 지난 단원에서 살펴봤죠. 음수 곱하기 음수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 10에 더하기 되니까 11이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다음 문제 1번 실제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에잇 참, 여기다가 1번 여기 앞에다가 괄호를 꼭 쳐주세요. 왜 괄호를 안 쳐놨지? 꼭 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요? 음수일 때 괄호를 꼭 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즘같이 전염병이 돌 때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돼요.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 물론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마스크 안 쓰고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선생님은 마스크 안 썼는데 왜 우리 보고 마스크 쓰라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여기 아무도 없을 때 왔어. 여기서 찍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 음수일 때 마스크를 써줘야 돼요. 바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음수 3 괄호 음수 3을 곱하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절대값 3은 9 퐁당 마이너스 9만원, 15만원에서 9만원 빼니까 6만원이 남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머나, 야, 점점 어려워진다. 2-x제곱, 얘는 거듭제곱이 먼저 나왔네. 그럼 거듭제곱 먼저 해야 되겠죠? 2 빼기 제곱이니까 9, 2만원에서 9만원 빼니까 음수 7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분들은 앞에 가서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직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앞 시간에 피노키오 얘기했는데 이런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런 노래도 있던데. 뭐 아시다시피 선생님은 그 유튜브 맥스 큐브 박스라는 곳에 수업을 다 링크 해놨어요. FX라는 그룹이 있더라고. Remember me. 여기서는 이 피노키오가 코가 길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선생님은 전체 이 노래의 전체 스토리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무슨 얘기인지를. 어쨌든 이런 노래도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저기 함께 풀기 여기 다 풀어져 있으니까 빨간색 볼펜만 준비해 주세요. 해서 X는 놔두시고, X는 학생들 안 틀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괄호를 꼭 쳐주세요. 음수일 때
괄호를 꼭 쳐줍니다. 여기 퐁당 이렇게 양수일 때는 그냥 암산으로 하셔도 되고 9 음수일 때 한번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플러스 2 9만원 더하기 2는 2만원은 11만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화살표 퐁당 마이너스 1의 제곱. 지난번에 마이너스 1의 2020제곱 구했죠? 틀린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맞았어요. 그래서 21만원 빼기 만원. 여기 조심해야 되겠죠? 플러스 1이니까 빼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21만원에서 만원 빼니까 20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빨간색 볼펜 준비. 빨간색 볼펜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A의 값 마이너스 4에다가 괄호 쳐주세요. A의 값 마이너스 4에다 괄호. 음수일 때 괄호 꼭 쳐주다 그랬습니다. 괄호 쳐주시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A에다가 마이너스 4 쳐주자 그랬어요. 여기 앞에 있으니까 뭐 혼자 있으니까 굳이 괄호 칠 필요 없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뭐야 A의 제곱이네. A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 전체의 제곱입니다. A가 A니까 이것의 제곱이므로 16이 돼요. 양수 16이 됩니다. 플러스 16 곱하기 2 해서 32만원에서 4만원 빼니까 28 이렇게 되겠어요. 확인하시고 다음 과정에서 한번 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답은 간단한데 천천히 보겠습니다. 빨리 걷기는 좋은 유산소 운동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빨리 걷기는 15분 정도 지속하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이가 X살 X살 하니까 좀 느낌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운동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밖에 활동이 적으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어쨌든 X살인 사람이 빨리 걷기 운동을 한 후에 1분 동안 잰 맥박수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 이 공식은 이제 대한심장학회에서 조사한 값인가 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위의 식에서 자신의 나이를 대입하여 맥박수를 구해보자. 실제로 그런지 맥박을 재보면 되겠죠. 여기 자기 검지나 또는 목을 눌러서 느껴볼 수 있겠죠. 너무 꽉 누르면 안 되겠죠. 살짝 자기가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또는 한의원에서 하는 분들이 손목을 세게 안 누릅니다. 손목을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환자의 맥박보다 의사 선생님의 맥박이 더 세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건강한데 이 학생 건강하니까 집에 가 그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살짝 느껴지게 상대방의 맥박, 그러니까 핏줄에서 피가 흘러가는 것이 손끝에 느껴지게 살짝 눌러서 느껴보는 거죠. 어쨌든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학생이 X살이 아니라 몇 살이라 그랬더라 아까? 14살이라고 칩시다. 동그라미. 여러분들 띠가 뭐였죠? 돼지띠였나? 14살이라고 할 때 맥박수를 구하면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14를 대입했어요. 그래서 123.6회.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 건전지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의 배터리는 오래 못 가죠? 하루 이틀밖에 못 가죠. 근데 여러분들 심장은 엄마 뱃속에서 갓난아기 때 만들어지면서 멈추지 않고 100년 이상 가요.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60갑자 얘기할 때처럼 환갑을 2번 해요. 12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는. 그래가지고 환갑 잔치를 안 봐요. 120살이나 100살 잔치를 해야 될 거야. 100살 잔치. 어쨌든 맥박이 120살이면 이거 1초에 2번인데 엄청 빠른데 1분당 맥박수니까 1초에 2번이죠. 갓난아기 있을수록 더 빠르고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배터리가 떨어져요. 심장이 천천히 움직여요. 또 저혈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보니까 2번 15분 동안 빨리 걷기 운동을 한 후에 이렇게 재어봤더니 125에 비슷했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얘기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떻게 딱 하나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참고해서 이 사람이 이러니까 건강이 좋구나 안 좋구나 판단해보는 도구로 쓴다는 얘기죠. 맥박을 재어서. 다음 77페이지 오늘 77페이지까지만 살펴보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77페이지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76페이지는 각자 해보시고 77페이지 펴주세요. 77페이지 펴주세요. 어이구 책 넘어가는 소리 잘 들리네. 77페이지 펴주세요. 이제 말이 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거 다 한자로서 정말 힘들어요. 선생님도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
자, 보겠습니다. 1차식과 그래서 코로나 감염되는 것도 1차 감염, 2차 감염 그렇게 전달되는 과정에 따라서 표현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식도 1차식, 2차식, 3차식 그렇게 점점 넓어지는데 이 단어들이 1차식 다르고 2차식 이상은 3학년에 가서 다릅니다. 1차식과 그 계산, 뭘 계산하겠어요? 그 식의 값을 어떻게 주어진 문자 대신에 뭘 대입해서요? 실제의 값을 대입하여서 계산할 겁니다. 성취기 좀 보겠습니다. 1차식의 덧셈 동그라미 뺄셈. 그러나 앞에서 여러분들 다 잘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다만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중학교 1학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음수들이 나오면 얘를 어떻게 다룰까 그거 잊지 마시고. 어쨌든 보겠습니다. 학습이어서 항이라는 얘기는 곱하기와 나누기로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를 얘기해요. 마치 똥덩어리처럼. 아닙니다. 그 뒤에 마치 저기 햄버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햄버거 반쪽만 파나? 모르겠다. 요즘 조각 케이크는 팔긴 팔죠. 그래. 하여튼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상수항 동그라미. 이게 말이 어려운데. 개수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다항식 동그라미. 다항식이니까 다니까 많다는 얘기예요. 뭐가 많을까? 단항식 동그라미. 단항식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단식 게임할 때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그런 거 할 때 둘이서 같이 하는 경기도 있죠. 그 복식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혼자서 게임하는 걸 단식이라고 합니다. 차수는 거듭제곱 배울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1차식 동그라미. 드디어 1차식 나왔네. 1차식 나왔고 그 다음에 동류항. 동류항 말도 어려워. 동류항은 뭐 동급생 동창처럼 같은 종류의 항이란 뜻이에요. 같은 종류의 항. 근데 무슨 종류가 같겠어요? 문자 부분이 같은 종류의 항을 말합니다. 자, 생각열기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열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도 어려워요. 야, 맛있는 건 있는데 말도 어려워요.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값비싼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메뚜기나 벌레들을 이용한 그런 간식거리나 영양식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역, 다시마 등의 갈조류에 들어있는 성분을 이용하면 투명한 젤라틴 막을 만들 수 있어 톡톡 터지는 식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된 젤라틴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이거 뭐야? 수학은 어디 가고 먹는 얘기만. 여기 있네.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젤라틴의 수소이온 지수. 이게 뭐지? 농도 얘기하는 건가 보다. 수소이온 지수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0.35에다가 더하기 2.8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 젤라틴의 두께를 이걸 계산하면 이 두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젤리 아세요? 젤리? 그 두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조절을 해서 뭐 두껍게 만들기도 하고 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케이크도 두껍게나 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과자도 그렇고. 자, 그 아래 생각열기 아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어진 이 식처럼 걔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설명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책에서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이러한 수학의 연산,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특수 기호 그런 것들과 문자와 숫자들로 연결된 이러한 문장을 영어로 치면은 센텐스라 그러나 영어의 문장처럼 수학 시간에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덩어리를 하나의 덩어리를 식이라고 합니다. 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곱하기하고 나누기로만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 아까 얘또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덩어리들을 항이라고 합니다. 항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숫자로만 된 이 상수항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수로만 되어 있는 항이란 뜻이에요. 지수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뭐예요? 수로. 당연히 여기서는 유리수를 얘기합니다만 3학년에 올라가서는 무리수까지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유리수까지만 생각하세요. 상수항이라는 얘기는 항상 수로만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있네요. 문자가 있는 항을 문자항이라고 하고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개수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이것의 개수를 개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리고 얘가 x 하나만 있으면 x의 1제곱이니까 x에 대한 1차 항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된 식을 x에 대한 1차 식이라고 합니다. 1차 식. 그럼 선생님 2차 식은 뭔가요? 당연히 문자의 차수가 2인 그런 식을 2차 식. 3이면 3차 식이 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려운 건 2년 뒤에 3학년 때 갚으니까 우리는 1차식 중심으로 1학년 때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보다시피 줄 쳐주세요. 이때 아이고 자, 줄 쳐주세요. 이때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항이라고 한다. 항 네모 치시고 별표 5개. 다 별표 5개예요. 말이 어려워요. 덩어리라 했습니다. 항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세요. 햄버거 한 덩어리. 먹는 걸로 합시다. 먹을 수 있는 걸로 햄버거 한 덩어리를 얘기하겠습니다. 항이라고 한다. 근데 그 햄버거 안에는 위아래도 있고 속에 여러 가지 야채하고 먹을 것도 있고 심지어 치킨이나 불고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 아까 얘기한 대로 항상 수란 얘기예요. 별표 5개. 별표 5개. 상수항. 별표 5개. 별표 5개. 계속 추천주세요. 또 마이너스 0.3과 x와 같이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항을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지는 수를 문자 x의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하고 별표를 얘는 6개 붙여주세요. 선생님 왜 얘는 6개인가요? 맞아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 나올 땐 선생님 목소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별표의 개수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왜 개수가 중요할까요? 왜? 문자들은 계산 못합니다. 계산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덧셈 빼셈 곱셈 나눗셈 할 때 문자는 계산 안 하고 문자의 개수들만 더할 거예요. 즉 김밥 3개 더하기 짜장면 5그릇 그렇게 숫자들만 처리할 거예요. 숫자들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추천주세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좀 달라지게. 파란색. 야 이게 무슨 파란색이래. 노란색이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해. 2x, 3x 더하기 1과 같이 한 개의 항 또는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이루어진 항을 다항식. 별표 4개 쳐주세요. 다항식. 별표 4개. 별표 4개. 단항식도 다항식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항이나 3차 항이 0인 경우니까. 특히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덩어리를 단항식.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햄버거 집 가면 단품 메뉴 그렇게 얘기하죠. 단품 메뉴, 사이드 메뉴, 단품 메뉴 그렇게 얘기하죠. 햄버거 하나만 사면 단품이죠. 단항식. 별표 4개. 라고 하는데 그러면 목매잖아. 그러니까 콜라도 좀 시키고 또 양이 좀 적은 사람은 감자튀김이나 무슨 다른 추가하는 메뉴 먹을 수 있겠죠? 세트 메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죠. 그렇게 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른 내용은 주어진 식에 값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자 대신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결과를 얻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괄호를 꼭 쳐야 된다 했습니다. 언제 응시일 때 괄호 쳐야 된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역국 떠주는데 그 맨손으로 받아봐. 큰일 나요. 분식집에서 라면 끓여주시는데 손에다가 받아봐. 큰일 나면 화상 입습니다. 화상 입어요. 큰일 납니다. 응시일 때 반드시 괄호를 쳐야 되며 식에 와서는 이와 같이 숫자만 있는 항을 상수항, 문자항 그렇게 얘기하며 문자항의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을 개수라고 한다.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문자가 있는 항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 연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개수만 정리할 거예요. 개수만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되고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다항식, 특히 하나에만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한다라고 정하겠습니다. 어머나! 야 그래도 우리 30분 지났네. 자 수고했습니다. 수학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잠깐 이거 꺼야 되겠다. 다시. 이제 내가 나오는 거라. 내가 살았다. 이거 답답해. 선생님도 이거 화면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수학을 왜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배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생각하는 거야. 천천히.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똑같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수학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수학입니다. 빨리 해서 답 맞추고 빨간 펜 답 맞춰서 엄마 나 10개 다 맞았어. 그건 수학이 아닙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이제 문자식에 와서 이제 방정식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그 앞부분 도입 부분이에요. 도입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생각하시고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틈틈이 앞부분 선생님 빼먹는 부분 놓치는 부분 보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는데 한 번 더 칠까? 수고했습니다.